자, 그럼 이번에는 4단원 연립방정식 단원 마무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8쪽입니다. 스스로 꼭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8쪽은 선생님 살펴보니까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7번 문제만 한번 살짝 볼게요. 자, 7번. 1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x, y의 값 중에서 x 대 y는 3대 1인 x, y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비례식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우리 알고 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그걸 이용해서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쵸? 어떻게? 이렇게. x는 3y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에서 알려준 요 1번식이랑 2번식 연립해서 x, y 값을 풀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x 대 y가 3대 1이라는 말은 x가 y의 3배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y가 1이라면 x는 3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식으로 바꾸면 x는 3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을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x, y 값이 나오겠다. 맞나요? 자, 그럼 각자 나머지는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선생님이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계산 문제긴 한데요, 조금 복잡해 보여서 네,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식을 1번, 아래 식을 2번이라고 두고요.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식 계산 괄호를 먼저 풀어보면요. x 빼기 6은 9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네요. 그치? 지금 선생님 괄호만 푼 거예요. 자, 이번엔 xy 문자는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번 x를 좌변으로 다 모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y가 되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모으면 플러스 6이 되죠. 됐나요? 자, 이제 준비가 됐다. 두 개씩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다. 1번식에다가 선생님 생각에는 3을 곱해서 연립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식에 곱하기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다. 6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6.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번식에 지금 곱하기 3 한 식이야. 얘랑 2번식을 더해주는 거지. 이 두 개씩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두 개씩을 더해주면 3y가 사라집니다. 3y가 뿅뿅 사라지고요. 자, 더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0이 되네요. 맞나요? 그치? 그럼 x가 얼마야? x는 0이에요. 그치? x가 0이라면 y는 얼마일까요? 네,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쉬워 보이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x가 0이면요. 지금 1번식에다 넣어볼게요. 1번식 x자리에 0을 넣어보면 자, 넣어보면 0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예요. y 얼마지? 그치, y는 2다. 따라서 정답은 x가 0, y가 2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나머지 계산은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요.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번. 연립방정식 얘를 푸는데 x 빼기 y는 7에 7을 어떤 다른 숫자로 잘못 봤대. 그랬더니 x는 3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7을 도대체 어떤 수로 본 걸까? 이게 문제예요. 자, 내가 7을 뭔가 다른 애로 잘못 봤어. 그럼 지웠어. 그럼 7을 지웠어요. 뭘로 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랬더니 x가 3이 나왔대요. x는 3이라는 해를 얻은 거죠. 그 말은 x에 3을 넣었을 때 두 개씩이 성립했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1번식, 2번식에다가 x는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3을 대입해 볼게요. 일단 1번식에 대입을 하면요. 1번 6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자, y는 얼마라고 나는 생각했던 걸까?
y는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치? 나는 잘못 보고 풀어서 뭐라고 답을 얻은 거야? 3, 마이너스 8이라고 답을 얻었던 거야. 됐죠? 자, 그러면 2번에다가 넣어볼게요. 나는 답을 뭐라고 생각했다? x는 3, y는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했다. 됐나요? 3, 마이너스 8이라고 내가 답을 생각한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한 문제에 뭐였냐면 3 플러스 8, 11. 맞아요? 11. 나는 11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x는 3, y는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했지.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11이 되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4번. 장미 한 송이가 500원이고요. 카네이션은 700원이래요. 합쳐서 22송이로 꽃바구니를 만들었대. 완성된 꽃바구니 가격이 14,800원일 때 꽃바구니에 있는 장미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구니는 2,000원이래요. 자, 그렇다면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일단 장미를요, 선생님은 X송이 샀다라고 할게요. 자, 장미를 X송이, 그리고 카네이션을 Y송이 샀다, 이렇게 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은요, 총 22송이를 샀다,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즉 X 플러스 Y는 22,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총 가격이 14,800원이래요.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식을 세워볼게요. 장미가 500원이니까요. X송이를 샀으면 500X. 그치? 카네이션은 700원이니까 700Y가 되겠죠. 그리고 꽃 바구니를 만들었잖아. 바구니는 2,000원이래요. 됐죠? 장미꽃, 카네이션, 바구니 다 합쳐서 얼마였다? 14,800원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개씩을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선생님 하지 않을게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마 x가 1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3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은 각자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 유난의 중학교의 작년도 신입생 수는요, 남녀를 합쳐서 1200명이었대요. 올해 신입생은 작년에 비해서 남자는 10%가 줄었고 여자는 20%가 늘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4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신입생의 남자, 여자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치? 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X, Y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 신입생 남자, 여자를 X, Y라고 두면 식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 그리고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둘 거예요. 그래야 식을 세우기가 좀 편리하거든요. 자, 이렇게 두고요. 일단 첫 번째 식은 너무 쉽다. 바로 여기 있어요. 합하여 작년에 몇 명이었다? 1200명이었다. 즉 X 플러스 Y는 얼마? 1200.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세워볼게요. 두 번째 식이 조금 어렵겠죠. 두 번째 식. 작년에 비해서요. 남자는 10%가 줄었대요. 10%가 줄었다는 말은 그치, X의 10%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100분의 10X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준 거지.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리고 여자는 20%가 늘었어요. 그럼 플러스가 된 거죠? 20%니까 100분의 20Y만큼 는 거예요. 줄고 늘고를 합쳐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24명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플러스 24 이렇게 남자 준 거, 여자 는 거 합쳤더니 24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식 세웠다면 풀어주면 되죠. 계산이 어렵진 않겠지만 선생님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해보면 일단 밑에 식에다가요. 선생님이 한번 10을 곱해 볼게요. 10을 곱해 볼게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일단 요거 약분 먼저 이렇게
해주고 1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x 곱하기 10을 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240 맞나요? 자, 그러면 1번 식이랑 지금 우리 2번 정리한 식이랑 요 식이랑 요 식 두 개씩을 보면서 두 개씩을 더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날아가네요. 그쵸? 그리고 3y는 지금 더한 겁니다. 1440이 돼요. 맞죠? 1440입니다. 따라서 y는 어떻게 될까? y는요. 3, 4, 12, 24, 3, 8에 24, 480이에요. y가 480이니까요. x도 구할 수 있다. x는 그치. 1200에서 480을 빼면 돼요. 1200에서 480을 빼주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된다? 72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x랑 y를 구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 x랑 y를 구한 게 끝이 아닙니다. 왜? 왜 아니냐면 x, y는 뭐지? 작년 남학생 수, 작년 여학생 수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작년이 아니라 올해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올해를 구하려면요. 일단 올해 x. 올해 남학생은 어떻게 됐다 그랬지? 10%가 줄었다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올해 남학생 수는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720에다가 10%가 줄었어. 그럼 얼만큼 남았을까? 90%만 남았겠지. 그치? 그러니까 100분의 90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0분의 9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648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세요. 이게 바로 올해 남자 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다 그랬지? 20%가 늘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120%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100분의 120을 곱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각자 해보세요. 계산해보면 576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올해 남자는 몇 명? 648명. 여자는 몇 명? 576명. 이렇게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15번까지 우리 풀이했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보면요. 상류 선착장에서 하류 선착장까지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는 데는 25분,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50분이 걸린다. 유람선이 분속 10m로 움직일 때 선착장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선착장이 있어요. 선착장이 있는데요. 상류 선착장이 있고요. 네, 여기다 선생님 한번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상류 선착장이 있고요. 하류 선착장이 있습니다. 물이 상에서 하로 흐르고 있겠지. 그치? 그 말은 여기 배가 갈 거야. 유람선이 갈 건데 상에서 하로 갈 때는요. 배가 가진 자체 속력이 있을 거예요. 그치? 얘가 가진 자체 속력이 있을 거야. 문제에서는 그걸 분속 10m라 그랬거든요. 얘가 가만히 있는 흐르지 않는 물에서도 분속 10m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분속 10m로 가요. 근데 상에서 하로가 그럴 때는 흐르는 물의 속력이 배의 속력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배가 가진 자체 속력도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상에서 하로 갈 때는. 물이 상에서 하로 흐르고 있으니까 물 속력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배가 물이 흐르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떨까? 그럴 때는 배 자체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만큼 느려지겠죠.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배가 올라가고 싶어. 그럼 물이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의 속력만큼 배의 속력이 느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물 속력만큼 빨라지고 물이랑 반대로 올라갈 때는 물 속력만큼 배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가 똑같은 거리인데 이 거리를 내려갈 때는 25분이 걸리고요.
만약에 올라갈 때는 얼마가 걸린다고요? 네, 50분이 걸려요. 왜냐면 느려지니까 그만큼. 그쵸? 자, 그렇다면 이때 선착장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일단 상류 선착장이랑 하류 선착장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요. 거리. 그쵸? 그리고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어. 뭐지? 배 자체의 속력은 나와 있는데 강물의 속력이 나와 있지 않죠. 그치? 나는 강물의 속력을 분속 X미터라고 둘게요. 강물의 속력. 자, 강물의 속력은 분속 X미터고요. 상류에서 하류까지 선착장 사이의 거리는 Y킬로미터라고 둘게요. 킬로미터 아니죠? 미터, Y미터라고 둘게요. 자, 준비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내려갈 때는 25분이 걸린다고 했잖아.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요.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알고 있죠? 거속시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세울 거예요. 총 거리는 Y예요. 이건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식 총 거리 내려올 때,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총 거리 Y는 내려올 때 속력 곱하기 내려올 때 시간으로 하면 돼요. 자,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배 자체의 속력에다가 플러스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겠지. 그쵸? 이게 지금 내려올 때 상황입니다. 강을 따라 내려올 때.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총 거리는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총 속력 곱하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25분 이렇게요. 속력 곱하기 시간. 됐나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올라갈 때 식을 세워보면 올라갈 때도 거리는 똑같이 Y가 되고요. 올라갈 때는요. 속력이 배 자체의 속력 10에서 물 속력만큼 빠지는 거예요. 더 느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10 빼기 X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가 걸렸다? 50분이 걸렸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1번, 2번 각자 괄호 풀어서 정리 먼저 해볼게요. 1번식 정리하면요. Y는 250 플러스 25X 이렇게 되고요. 2번식은 Y는 500 마이너스 50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나 위에서 아래식을 뺄래요. 그러면 Y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0은 자, 0은 250에서 500을 빼면요. 어떻게 되지? 그치. 마이너스 250이 되고요. 25x에서 50x, 마이너스 50x를 빼면 플러스 75x가 되겠다. 맞나요? 네. 즉, 75x는 250이에요. x가 얼마냐면, 자, x 계산 해주면 75분의 250이니까 약분을 좀 해줄게요. 약분 5로 먼저 하면 50. 얘는 5, 1은 5, 25니까 5, 5, 25. 한 번 더 되네. 3분의 10. 맞나요? x가 3분의 10이 나옵니다. x 자리에다가 3분의 10을 넣어서 y를 계산해보면요. 한번 해보세요. y는 3분의 1000이 나올 거예요. 각자 계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y는 3분의 1000이 나와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거리였거든. 우리 거리 y죠. 정답 3분의 1000m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구간별 요금은 오른쪽과 같고요. A에서 출발을 할 때 50명이 탔대요. 그리고 마지막 C에서 내린 사람은 47명이라고 합니다. 승차권의 판매 요금이 총 75,300원일 때 B 지점에서 탄 승객 수와 내린 승객 수의 합이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정리를 하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지점이 있고요. 네, 버스가 B를 거쳐서 C로 갑니다. 그쵸? 처음에 A에서는요, 50명이 탔어요. 그쵸? 50명이 탔죠? 그리고 이 사람이 쭉 가겠지. 맞죠? 그 다음에 B에서는
탄 사람도 있고 내린 사람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새로 탄 사람을 B에서 탄 사람을 X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X가 됐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린 사람을 우리 Y명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버스에 여기 B 지점을 출발할 때 버스가 B를 출발할 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수는 50에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되어 있겠죠. 그치? 그 사람들이 타고 C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C에서 47명이 되어서 내린다는 거죠. 그쵸? 50명이 탔고. 됐죠? 자, 그러면 식으로 세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식은요, 사람 수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 처음에 50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B에서요, X명이 더 탔고, Y명은 내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C까지 간 거야. 근데 C에 와서 봤더니 총 몇 명이었다? 47명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그렇지, 총 75,300원. 판매 요금이 총 75,300원이었다 라고 했죠.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에서 B 구간에는요, 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을 낸 사람은 몇 명일까? 요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치? 1,000원을 낸 사람은요, A에서 탔던 사람 중에 누구? 그치? 내린 사람이네. 그러면 A에서 탔던 사람은 생각 안 해도 되겠다. A에서 타서 B에서 내린 사람. 그게 바로 1,000원을 낸 사람이죠. A에서 타서 B에서 내린 사람. 몇 명? 그렇지. Y명이에요. 그래서 1000Y. 아이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B에서 C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에서 C까지는 800원인데요. B에서 C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일까? 그치. B에서 새로 탄 X명이겠죠. B에서 새로 탄 사람은 당연히 B에서 C까지 가려고 탄 거야. 그래서 800X.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A에서 타서 C까지 간 사람은 우리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1,500원 내야 되는 사람은. 그치. A에서 탔던 총 사람이 50명이었어. 근데 그 50명 중에 B에서 내려버린 사람들 있죠. 그치? Y명. 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C까지 쭉 갔겠지. 그래서 50에서 중간에 내린 Y를 빼면 이게 바로 A에서 C까지 간 사람들이겠죠. 그쵸?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세우면 돼요. A에서 B까지 간 사람들이 낸 돈, B에서 C까지 간 사람들이 낸 돈, A에서 C까지 간 사람들이 낸 돈. 다 합쳐서 총 판매가 75,300원만큼 됐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세웠습니다. 계산해주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50 플러스 x 마이너스 y 정리할게요. x 마이너스 y는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아래다가 식을 써서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y는 50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식 정리해보면 800x 그 다음에 y가 1000y 마이너스 1500y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y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상수항은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1500 곱하기 50이 얼마냐면 얼마지? 그렇지. 75,000이야. 마이너스 75,000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변이 300만 남겠다. 맞나요?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된 것 같아요. 아래식은 어떻게 할까? 00을 다 약분해서 날려주고 됐죠? 그리고 위에 식에다가 5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식에다가 지금 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5 아래 식은요 8x 마이너스 5y는 3 이렇게 되어 있죠. 됐지? 아래에서 위에를 빼봅시다. 빼면 3x가 얼마? 그치? 18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x는 6이네요. x가 6이면 y는 얼마일까? 그치? y는 9예요. y는 9입니다. 따라서 답이 나왔다. x는 6, y는 9.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였지? B 지점에서 탄 승객수와 내린 승객수의 합. 탄 사람이 6명, 내린 사람이 9명이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그치? 따라서 15명.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